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청주에 1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3위로 도약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현의 결승골로 청주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수원의 경기력은 지난 부산전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수원의 경기력이 답답했던 이유를 밀리치와 김현의 차이, 공간 활용 부족, 그리고 허술한 압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리치와 김현의 차이입니다. 수원은 이날도 왼쪽 풀백 장석환이 높게 올라가고 전진우가 좁게 들어서는 3-2-5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주는 5-3-2 형태의 수비 블럭을 만들었죠. 수원은 지난 부산전에서 김현을 이용한 3자 패스로 경기 초반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부산이 이에 대응하자 공격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러한 3자 패스조차도 없었습니다.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청주 수비를 뚫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사실 수원의 선발 라인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날 수원은 김현이 아닌 뮬리치를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뮬리치는 김현과 달리 상대 미드필더 간격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 센터백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김현이었다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간으로 내려와 미드필더 카즈키에게 원터치로 연결해 주었겠지만 뮬리치는 빈 공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합니다. 지금도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청주의 미드필더 사이로 간격이 벌어지지만 밀리치는 내려와 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리치는 볼을 받더라도 김현처럼 미드필더에게 원터치로 내주지 않고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밀고 전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센터백 조윤성에게 볼을 받고 그대로 뒤를 돌아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밀며 전진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러한 플레이는 상대 수비가 달라붙으면 쉽게 볼을 뺏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밀리치는 볼을 받은 뒤 몸싸움을 활용하여 전진하지만 상대 수비가 달라붙자 쉽게 볼을 뺏기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밀리치가 김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원은 전진우나 퉁가라가 대신 볼을 받기 위해 자주 내려왔는데요. 청주는 이에 대비해 김선민이 전진우를, 센터백 구현준이 퉁가라를 마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원은 센터백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김선민이 전진우를 막고 센터백 구현준이 올라와 퉁가라를 막는 모습이죠. 전반 막판부터는 김선민과 구현준을 활용하여 아예 4-2-2-2 대형을 세우며 수원의 원톱으로 향하는 패스길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안 그래도 뮬리치가 선발로 나오며 3자 패스라는 플랜 A를 자주 이행할 수 없었는데 청주는 약속된 움직임으로 수원의 원톱에게 가는 패스를 완전히 틀어막은 것이죠. 이렇게 수원은 이날 경기가 끝날 때까지 3자 패스를 단 한 번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염기훈 감독의 축구 색깔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상민이 청주 수비를 끌고 와 측면에 빈 공간이 생기지만 유재호는 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재호, 카즈키, 이상민, 전진우 모두 중앙으로 내려오는 원톱을 가리키는데요. 어떻게든 중앙으로 공격을 전개하고자 하는 염기훈 감독의 의지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에 따라 뮬리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만 볼터치 미스가 나오며 공격권을 환납합니다. 이처럼 염기훈 감독은 청주의 수비가 중앙지역에 몰려있는데도 중앙만을 고집하는데 이럴 거면 수비를 끌고 내려와 미드필더에게 원터치로 내주는 플레이가 능숙한 김현을 왜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앙을 고집하지만 중앙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것에 능숙한 선수가 없다 보니 수원의 센터백은 볼을 잡을 때 패스해줄 공간이 없었고 공간을 부여받을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카즈키와 퉁가라는 경기 내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주는 부산과 달리 4명을 이용하여 수원을 압박하였고 줄 곳이 없는 수원 센터백들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날도 수원은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 자체가 부족하여 이야기할 만한 장면이 적은 탓에 공간을 만들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장면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 장석환에게 볼이 갈 때 전진우는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헤딩 경합을 준비합니다. 물론 크로스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를 한 명 끌고 난 뒤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수원 선수들에게 녹아있지 않다 보니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이시영이 측면에 이상민에게 볼을 내준 뒤 전방으로 침투하며 청주의 수비를 끌고 오고 이 덕분에 중앙의 카즈키에게 공간이 열리지만 이상민은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수비를 끌고 가는 이시영에게 패스합니다.
좋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드는 장면도 적었고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 여전히 수원은 공간을 활용하는 세부 전술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윙백으로 이동한 이상민이 볼을 잡은 상황입니다. 교체 투입된 김현이 청주의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오며 센터백 한 명을 끌고 옵니다. 이로 인해 하프스페이스가 열리고 김주찬을 거쳐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퉁가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세부 전술이 있었다면 분명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상민은 그대로 돌파하다가 볼을 뺏깁니다. 염기훈 감독이 평소 낮게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작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려는 시도조차 거의 없다는 것을 보아 앞으로의 리그 경기에서 수원이 공간을 창출하는 세부 전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허술한 압박입니다. 청주의 빌드업 과정에서 카즈키가 올라와 홍원진에게 붙습니다. 이때 유재호도 함께 올라와 중앙의 김선민에게 붙고 수비 라인이 이를 커버해 주어야 하는데 유재호는 김선민에게 붙지 않아 김선민에게 공간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카즈키가 김선민을 향하는 패스길도 함께 막으려는 순간 홍원진이 센스있게 반대로 돌며 수원의 압박이 쉽게 벗겨집니다. 청주의 또 다른 빌드업 장면인데요. 장석환이 높게 올라가고 그 자리를 센터백 박대원이 잘 커버하였습니다. 모두가 압박 포지셔닝을 적절하게 가져가지만 뮬리치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중앙의 김선민에게 붙어 패스길을 막고 측면으로 몰아낸 뒤 달려들어 볼을 뺏어야 하는데 김선민 뒤에서 설렁설렁 있다 보니 장석환이 김선민 쪽의 패스길도 함께 막으려다가 제껴지고 청주가 간결한 2대1 패스로 수원의 압박을 벗겨냅니다. 이처럼 수원은 올 시즌 상대가 빠르게 역습을 진행할 때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상대가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허술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의 허술한 전방 압박이 언제쯤 제대로 고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수원은 이날 공수 양면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부산전 패배의 요인이기도 했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이날 경기에서는 잘 유지되었습니다. 청주의 역습 상황인데 카즈키가 포백 라인을 보호하며 위험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카즈키와 유재호가 포백 라인을 잘 보호하며 공간을 틀어막았는데요. 이처럼 이날 수원 미드필더 진의 수비 가담이 좋아지고 청주가 부산과 달리 빠른 역습에 능숙하지 못한 덕분에 수원의 수비 불안이 지난 경기보다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수원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염기훈 감독 대행 부임 이후 수원의 윙어들은 수비 가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으로 출전하던 바산이가 수비 가담에 소홀하다 보니 수원 풀백들의 수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우측의 김태환의 경우 많은 활동량과 성실한 수비 커버로 어느 정도 버텼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이 장점인 이기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즌 막판 센터백 박대원을 풀백 자리에 놓거나 우측에 손호준을 넣고 김태환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 수원의 윙어들은 성실한 수비 가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올 시즌 오른쪽 윙으로 출전하고 있는 이상민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수비수가 끌려 나오자 곧바로 이상민이 그 공간을 커버하며 측면을 지킵니다. 청주의 역습 상황에서도 이상민은 빠르게 내려오며 우측 풀백 이시영을 돕는 모습이죠. 이처럼 젊은 선수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주는 것은 올 시즌 수원의 가장 좋아진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수원이 앞으로도 유지하고 염기훈 감독이 부족한 공격 전술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대 충북 청주의 경기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